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하나의 어떤 굳어진 게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서 그 로마로 이어진 신화입니다. 로마로 가서는 신의 이름이 로마식으로 바뀌고 내용도 일부 변형이 되었지만 그리스 신화의 본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 작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문헌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번역된 보통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 함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적당히 버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나와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적당히 버무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뽑아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만든 게 그리스 로마 신화, 특히 어린아이들 보는 거 있죠? 그거 완전히 일부를 뽑아서 편역본이죠. 그 편역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다, 그렇게 제목으로 나온 것은 일단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적당히 버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매우 복잡하고 어떤 내용은 문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다른 경우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 출간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신화집은 제대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로 무리입니다. 그 이유들을 통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대로 알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제국시대에 편찬된 책이 아닙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헤시오도스가 쓴 신들의 계보, 신통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소포클레스 등의 비극 시인 등으로 이어지던 그리스 신화는 자연주의 철학자들과 소피스트 및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간주되는 바람에 퇴색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주의 철학자와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신화가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 다음 시기에는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로마에 꼽히는 그런 시대, 헬레니즘 시대에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전해지던 전승들을 수집해서 신화집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로 신화를 집대성합니다. 그리고 로마 신화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의 얘기를 그린 아이네이스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를 거쳐 자연과학의 발달과 계몽주의의 득세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더욱 배척당하다가 19세기 들어 미국의 저술가 토머스 불핀치에 의해 종합되어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 1855년 토머스 불핀치가 쓴 책은 신화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 신화의 세계, 토머스 불핀치가 쓴 신화의 세계가 우리나라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토머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한 작가가, 그러니까 토머스 불핀치가 적당히 자기 검열을 통해서 축소 및 요약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양한 책, 호메로스가 쓴 책,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가 있었는데, 또 로마 신화도 있었고요. 그런 것이 토마스 불핀치에 의해서 1855년 신화의 세계라는 하나의 책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리를 한 것은
그 다 넣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적당히 토마스 볼핀지가 적당한 내용으로 축소 및 요약을 한 것이죠. 둘째는 그리스 신화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문학작품에 의해 변형되거나 선별된 신과 인물에 대해서만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신화가 왜 이렇게 배척당하고 그랬는지부터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문학작품에 의해 변형되거나 선별된 신과 인물에 대해서만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작품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와 이야기는 충분히 신화의 매력에 빠뜨리기는 하지만 신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는 한국의 서점과 도서관에 퍼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집은 이윤기 작가 있죠? 이윤기 같은 작가의 책도 있지만 대부분 토마스 볼핀치의 책에 영향을 받아 출간된 책으로 그나마 중역, 원전을 영어나 일본 등으로 번역한 책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그 다음에 편역에 의한 짜집기이거나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는 조악한 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역이라 하면 그 저자가 쓴 그 언어가 아니고 그걸 원전 번역이라고 그러죠. 저자가 쓴 언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바꾼 걸 원전 번역이라고 하지만 중역이라는 것은 독일어를 쓴 걸 영어로 번역한 걸 우리가 다시 번역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리스어를 쓴 걸 일본이 번역해서 우리가 다시 일본 책을 보고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그걸 중역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우리 출판 시장이 많이 그래도 불황 가운데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원전 번역이 많습니다만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 30년 전 이전에는 주로 그 영어나 그 다음에 특히 일본 책을 많이 번역을 했죠. 원전 번역을 하기에는 원전을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일본어나 영어는 공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중역을 많이 해서 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뭐 그리스어, 뭐 거기 저자가 쓴 언어로 쓴 그 언어로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 있죠?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은 이 책의 저자인 아폴로도로스가 그리스 신화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요약한 책입니다. 문학적 상상력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이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이 필사본 형태로 전해져 왔다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원본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뜻으로 인식됩니다. 본류와 아류, 또 정통과 사이비를 구분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제대로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에 존재하는 편견을 덜어내는 꼭 필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대로 알려면 위에 아까 열거한 책들에 대한 폭넓은 독서가 요구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그만큼 인류 역사에 대한, 특히 서양 역사에 대한 시원을 검토함으로 예리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따로따로 제대로 된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에게는 뭐 적당히 요약되거나 편약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충분할 것입니다. 읽기가. 그러나 중고생 이상의 학생이나 성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작 및 번역 경로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뭐 두꺼우면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원전 번역을 모두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번역본을 잡을 때는 우리가 원전으로 읽기는 어려우니까요. 번역본을 잡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건지, 중역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토마스 볼핀제 책을 뭐 일부 발췌한 거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폴로도로스의 책이라든지 신화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다음에 그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의 이런 책을 그런 책의 원전 번역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책을 따로따로 그렇게 읽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볼핀제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그 호메로스의 책이라든지 오비디우스의 책이라든지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을 그걸 가급적이면 원전 번역책으로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좀 두껍고 내용이 좀 많아서 읽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토마스 불핀츠 책이나 그런 것들을 뭐 아주 읽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그런 책을 읽는 게 제대로 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나마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전해져 온 그런 책의 번역본이 아니고 그걸 모아서 누군가는 재탕 삼탕한 이런 책하고 그런 것들 좀 구분해서 읽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힘들면 그렇게 그 중역이라든지 편역본을 읽으세요. 읽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라든지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같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같은 것을 원전 번역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일 때에는 지금 어린이도 그렇지만 돈키호테라든지 걸리버 여행기라든지 이런 걸 좀 굉장히 그 얇은 책으로 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읽었으니까 돈키호테나 걸리버 여행기는 읽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일부만 발췌를 해가지고 그 읽은 걸 가지고 이 걸리버 여행기나 돈키호테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야죠. 뭐 무조건 읽어라가 아니고 내가 어릴 때 얇은 책으로 중고등학교 때 얇은 책으로 걸리버 여행기나 돈키호테 뭐 토마스 볼핀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원전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읽을 시간이 없거나 못 읽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그렇게 편역본으로 일부만 번역하고 또 이렇게 그 요약된 거 그런 것만 읽었구라는 것을 일단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때는 골라서 읽을 때는 이게 누군가 그냥 요약을 해서 이렇게 뽑아서 책을 쓴 건지 아니면 고전 예로부터 내려온 거를 최대한 이렇게 보존을 잘해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굉장한 깊은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인지 뭐 그런 것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좀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 신화하고 뭐 말도 다르고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한 사람 신의 이름도 많이 다르고 그럽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단행본으로 이렇게 얇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권을 읽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부 다 알고 있다. 나는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책부터 고대 그리스의 책부터 또 그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 그 천병희 씨가 그 번역한 거 보면 뒤에 보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이후에도 굉장한 이야기들이 트로이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 물론 뭐 오디세우스가
뭐 트로이 전쟁 이후에 이렇게 복귀하면서 얘기입니다만 또 그 이후의 얘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네이스 뭐 그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건설되는 것 그것도 신화가 또 따로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다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추어서 그렇게 읽고 조금 더 지적 호기심이 강렬하다면 그런 원전 번역들을 조금 이렇게 분리된 것들을 좀 심화된 것들을 읽으면 거기에 빠지면 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조금 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렇게 다 읽는다고 해서 그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그걸 암기하려고 읽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독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책의 어떤 그 가치를 따져야 되고 책이 제대로 된 책을 골라서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떤 책이고 어떤 단계에서 읽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